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의 전시를 유보한 데 대해 미술가들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지 않으면 해외 작가와 미술관도 자신들의 작품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순천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호남구애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와 위로를 바라는 가족들의 절절한 심정을 담았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아온 경찰 간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독 자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많은 국민들이 반기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황의 방한을 애타게 기다렸던 분들은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첫 소식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1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10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노숙을 하며 참사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교황님의 자비와 축복의 손길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편지 내용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잃어버린 10명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교황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들은 교황 방한준비위원회의 면담을 통해 실종자 가족이 있는 팽목항에 교황이 방문해 주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편지에는 팽목항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을 찾지 못한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저희들에게도 교황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지는 15일 교황과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전시가 유보되는데 항의하는 미술가들의 저항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작 비엔날레 재단은 작품 전시 여부를 한 달 뒤에나 결정하겠다며 느긋한 입장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개막한 지 엿새.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그림은 아직도 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에 참여한 14명의 작가들은 오는 16일까지 홍성담 작가의 그림이 걸리지 않으면 자신들도 작품을 내리겠다고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에 경고했습니다. 이미 참여 작가 3명은 지난 11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데 항의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철수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참여한 저항 작가들과 특별전에 작품을 빌려준 사키마 미술관도 작품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사키마 미술관은 이번 특별전의 주요 작품인 독일 저항 작가 케테 콜비치의 판화 작품 49점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시가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작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작가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은 어떻게 작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런 와중에 비엔날레 재단은 한 달 뒤에 토론회를 열어서 홍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혀 미술계 안팎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광주시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예술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가부 관계라고 해서 가불의 관계라고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되게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고, 부산 지역의 미술인들도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이 스스로 광주 정신을 불사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창작의 자유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비난 속에서 혹독한 성년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순천으로 내려와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호남 홀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천대 의대 유치 등을 거론하면서 이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영남 기반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호남 구회는
뿌리 깊은 호남 소외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호남인들께서 섭섭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 적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는 당대표로서 이 모든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정현 의원 공약의 열쇠말인 예산폭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되풀이됐습니다. 전남, 광주, 전북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챙겨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간담회에선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 대표는 지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했고 지역 대표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순천이 아버지를 가는 겁니다. 우리 새아버지를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급박한 과정을 대표님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으면은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볼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해결을 간절하게 지금 이미 부탁을 했고. 주암댐 도수터널 노후화 문제와 광양만권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광양왕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 대책 등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30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 호남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구애를 시작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지역의 기대감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아오던 광주지방경찰청 경찰 간부가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평소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이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제초제를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 경감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김 경감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공무원과 화물 운송업자가 연루된 화물차 불법 증차 사건의 수사를 맡은 김 경감은 뇌물을 받고 일부 차주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경감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도 내사 결과 김 경감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나왔잖아요, 그때. 근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검찰이 지난 4월 직접 수사하겠다며 나섰고 최근 뇌물 공여 혐의로 화물차주 2명을 구속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일 구속된 화물차주 2명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준 사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김 경감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하지 않고 있었고 소환 계획도 없었다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경감은 지인을 통해 공평성이 떨어지는 수사를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자사고인 숭덕고의 성적 제한 규정도 폐지시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서 마감 시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숭덕고에 대해선 성적 제한 없이 지원자를 모집하고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직권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숭덕고는 내신 성적 상위 30% 이내의 중학생들을 선발해왔고 내년부터는 면접을 포함한 자기주도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모집 요강을 제출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숭덕고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큰 더위 없이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오늘도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때도 큰 더위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한낮의 거리, 시원한 빗줄기가 선선함을 더합니다. 이제 긴 소매 옷을 입은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비도 오고 하는데 더운 건 싫으니까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4도.
평년보다 7도 이상 낮아 8월 한여름 더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또 광주의 평년 기온 그래프를 보면 이번 달 내내 평년 값을 밑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동안에도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모두 그치겠고 토요일인 모레와 일요일인 글피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토요일에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반짝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비가 다시 시작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총 강수량이 200mm 이상이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달력은 아직 8월을 가리키고 있지만 계절은 빠르게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검찰이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만간 단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광주 지역 모 유권자 단체와 대표 이모 씨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윤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와 윤 시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비서관과 선거캠프 본부장, 대변인과 특보 2명 등 5명을 일괄 기소했습니다.